자, 이번엔 뉴스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는 시간, 유핵관 시간인데요. 오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난 6일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단연 경기도지사 선거였습니다. 새벽 5시가 지나서 역전을 이루고요. 결국 0.15%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신승을 거뒀는데요. 승리 뒤에 김동연 당선인 단박에 차기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부상했습니다. 자, 김 당선인 행보도 경기도에만 머물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분이 많다. 그러니까 개혁해야 한다면서 쓴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일환일까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국민의힘 측 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서 김성원 도당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상대당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앞서 민선 6기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전 지사가 의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과 연정을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인수위부터 함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건데요. 자, 당선 이후에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연결해서 직접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 방문하셨는데 가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이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지난 선거 중에 그 치열하게 고생하신 거 뭐라고 할까요? 치아 말씀과 함께 또 결과에 대한 위로 말씀 드리면서 협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겠느냐, 또 이념과 진영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우리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다신 것처럼 인수위원회 좀 참여를 같이 해서 하자는 제안과 또 뭐 한두 개 제안을 더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거에 대한 구상도 있으실 텐데요. 예, 지금 인수위가 아직 완전히 구성은 안 됐습니다. 한 6개 정도 분과와 두세 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인사분의 전공과 전문성을 따져서 네. 거기에 맞는 분과에서 일을 하시게끔 하고 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과의 뭐 대화 창구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수위에서 가능하면 정치색을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그 국민의힘 쪽의 인사가 인수위에 참여를 하는 상황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것도 그 맥락의 일환이고요. 전에 이제 인수위 같으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게 작은 규모로 하면서 일 위주로 하자 하는 식으로 지금 인선 작업을 하고 있고 빠르면 뭐 내일 정도에 이제 그 발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경기도정과 도민 삶을 보다듬는데 뭐 정치색 빼고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거 위주로 지금 구성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협치를 제안한 배경에는 경기도 의회 구성도 한몫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또 다수석을 차지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협치는 어떻게 이뤄갈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번에 그 광역 의원이 지금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저는 뭐 어디가 다수당이 됐건 저는 이런 협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다가 이번에 실천에 옮겼는데 마침 또 광역 도의회가 각각 78명씩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황금 문알처럼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협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두 31분이신데 그중에 22분이 국민의힘이 되셨습니다. 네. 저는 그 앞으로의 도정과 또 도민 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당적 상관없이 지사와 이 시장 우수가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정성 있게 각각 해당되는 시군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과 또 도민 여러분들 그 위한 행정을 펼 생각이고요. 거꾸로 이것은 저와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를 위한 일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그 자치단체 장의 당적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오로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겠다 하는 진정성 그리고 방법 제시하면서 함께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공통공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셨는데 이것도 협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선별하실지 그리고 생각해둔 공약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그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칭 뭐 협치를 위한 공약 추진 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공통 공약입니다. 전화 또는 상대 후보가 냈던 공약 중에서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것들은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어도 상대가 낸 것 중에서 예컨대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나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가 낸 공약 중에서 좋은 게 있다면 저희가 같이 수용해서 같이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인수위에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추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있다면 상징적으로라도 같이 받아서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공약들의 내용은 다른 당에서 한 것 중에 좋은 공약의 내용은 주로 이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 도민들 생활을 변화시키면서 바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좋은 게 있으면은 제가 얼마든지 받아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당선인 본인의 공약 중에요.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다 이런 공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인수위에서 제가 낸 공약들 전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사업은 민생 회복과 교통 공약입니다. 민생 회복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는 청년들이 어려운 그 경기 침체와 코로나 겪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신용상의 문제들 회복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 문제는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GTX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경기도민의 그 불편해질 수 있는 교통 공약을 먼저 함으로써 좀 이 편의를 좀 봐드리고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저 당선인이 자기가 낸 공약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캠프 해단식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우리 팀들은 경기도민에게 다 빚진 자들이다. 채무자들이다. 말의 빚 정책이죠.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빚 갚아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해서 차곡차곡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민주당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요.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뭐 합당하고 입당한 지 2달도 안 된 뭐 새내기여서 뭐 당 사정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선거에서 참 많은 분들 도움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선은 저 혼자 10만 원 된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것도 어떤 특정인 뭐 한두 분 보다도 우리 당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맡은 역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 지난번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 왜 졌는지 그리고 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뼈를 깎는 성찰과 이 변화 계획에 대한 환골탈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선 바깥으로 나타나 보이기에 이것이 무슨 개파간 갈등이나 또는 어떤 당권 경쟁 것처럼 다른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그 머리를 맞대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어떤 점을 반성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당론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선거 과정을 좀 돌아보면 당선인께서도 이재명 의원이 그 당시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조율 없이 나온 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네네. 접전 끝에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공약들이요. 그래서 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뭐 이 접전 끝에 참 운 좋게 이렇게 이겼습니다.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민주당에 실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국민들의 또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맞췄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고 같이 네.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당선 같은 경우는 그런 실망 속에서도 작은 그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것은 그 민주당이 변화하고 개혁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찰의 바탕 위에서 변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정 공약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그 일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전부건 바깥 변수들이었고요. 제 통제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고 정면 돌파식으로 저의 이름 걸고 또 저의 비전과 정책 걸고 선거 예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선거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에서 이와 같은 그 패인과 앞으로 할 일 결정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책임의식 느끼면서 물론 거기에는 자기 역할 때문에 또 그 책임의 크고 작음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서 당론을 보고 좀 힘을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당선인님.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이 어제 이제 국회에 첫 등원을 했는데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네.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당권 도전 여지를 남겼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당을 위한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뭐 당에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의견 갖추신 분들이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혁신 비대위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 혁신 비대위에 네.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말 사심 없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백척간대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책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으면 말도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를 해야 되겠다. 네.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갈 방향,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중산층, 서민층,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 이런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정책 정당 그런 그 건전한 정당으로 다시 그 태어날 수 있게끔 이 비대위에서 그 뼈를 깎는 성찰 위해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토론 거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민생과 정책 정당으로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에서 당선인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역할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첫 번째로 제게 주어진 역할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이 1,400만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제 모든 역량과 이 경험을 다 쏟아가지고 우선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일에 제가 헌신하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당에서는 제가 지난번 합당하면서 이제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의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 교체와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늘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역할은 뭐 제가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위원회 운영이나 또 위원회의 위원분들과 그런 논의를 하면서 정치 개혁과 교체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저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의 첫 번째 또 제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을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